안녕하세요. 탑빌딩 임양래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 그 중에서도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되는 절차와 방법, 그러한 혜택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일 전에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거기에 따르는 절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가장 고민을 하는 이유가 있죠. 소형 건물, 특히나 꼬마 빌딩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 근생, 올 근생인 경우보다는 보통 상가주택이 많죠. 그래서 저층부는 상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층부, 2, 3층 같은 경우는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요즘 많이 인상됐죠. 다주택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 3주택자 같은 경우는 12% 서울 기준으로 그렇게 올라 있는데 소형 빌딩을 매입하는 분들에게는 많이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 좀 꺼리게 되죠.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고 그러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문의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듯 매매 계약 당시는 주택입니다. 근데 잔금 때는 용도 변경을 해서 근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매수자는 잔금날,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되어 있는 잔금날 변경된 근생으로 당연히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자는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또한 또 고민이 있죠. 매도자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매수자를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는데 매도자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소득세법과 국세청에서 발표한 질문,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도일은 잔금 때입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여기서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 전에 매수자가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계약서 특약에 매수자의 요청으로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 당시인 주택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매계약 당시는 매도인은 주택으로 적용을 받게 되고요. 잔금 때는 매수자는 근생으로 바뀌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듯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된 주택, 구축인 경우는 매수자가 이걸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면 멸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금일 전에 멸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이유는 또 실무적으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잔금을 이후에 하게 되면 신축에 대한 인허가 신청 기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멸실을 좀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매도자가 여기서 또 헷갈리시죠? 이거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과 동일하게, 다행스럽게도 동일하게 매매 계약서의 특약으로 매수자의 요청으로 주택을 멸실을 하는 경우는 매도인은 매매 계약 당시인 주택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탑빌딩 중개법인에서는 고객분들께서 아주 궁금해하시고 자주 묻는 질문을 저희 회사 블로그에 이렇듯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개인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또 임대차 보호법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택 상가에 대한 비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차이점 뭔지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놨고요. 궁금하신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 블로그에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유선상으로 전화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회사로 또 연락 주십시오. 아주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